반갑습니다. 식물식당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난은 시중에서는 긴기아난이라고 많이 알려져 있는데 정식 명칭은 덴드로비움 킹기아넘이라는 호주 원산지를 호주에서 태어난 이 친구를 가지고 얘기해 볼 거고요. 이름이 되게 많아요. 긴기아남이라고도 하고 김기아남이라고도 하고 킹기아넘, 킹기아눔 여러 가지 이름이 있는데 저희 경매장에서는 보통 두 가지 정도로 쓰입니다. 김기아남이라고나 하거나 아니면 긴기아남이라고 하는데 보통 저희도 너무 발음이 힘들어서 그냥 긴기아라고 불러요. 긴기아. 이 긴기아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려 볼 거고요. 지금 매장에는 두 가지 정도 상품이 입고되어 있어요. 이렇게 진한 분홍색 꽃이 특징인 가까이 찍어볼까요? 진한 분홍색 꽃이 펴있는 이 조그마한 긴기아남과 이렇게 큰 덩치가 큰 지금 꽃이 개화하지 않았는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앞으로 아이보리 꽃이 필 예정이에요. 아이보리 꽃이 필 예정이고 이 두 친구의 특징 같은 경우는 향이 엄청나게 많이 난다는 거. 늦은 오전 타임부터 이른 낮까지 향이 이렇게 많이 납니다. 근데 이렇게 이쁜 거 구매하고 싶으시잖아요. 근데 1년 내내 이렇게 판매하지는 않고요. 보통 겨울 끝날 무렵에서 봄까지 한 12월 말부터 3월 달까지 그 정도까지 거의 판매를 하시고요. 근데 요즘 일반 소매점이나 이런 곳에서는 구매가 쉽지 않으실 거예요. 왜냐면은 코로나 상황이 맞닥뜨려져 가지고 아무래도 이제 소비 활동이 위축되고 그러다 보니까 일반 소매점에서는 이 상품을 갖다 놓고 판매하신다는 것 자체를 되게 어려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주문을 맡게 돼도 저희 도매점이나 이제 농장 같은 곳에 바로 연락을 주셔서 판매를 하시게 되는데, 구입을 이렇게 하고 싶으신 분들은 요즘 뭐 인터넷 들어가 보시면 이제 판매도 하고 있고 이렇게 인터넷으로 구입하시는 방법이 있는데요. 제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이렇게 살아있는 식물들 같은 거, 그리고 뭐 예를 들자면 강아지라든가 살아있는 식물들, 살아있는 것들에 대해서만큼은 저는 사실 직접 이렇게 좀 위험한 요즘 시기지만은 방역 대책 잘 세우셔서 밖으로 나오셔서 직접 매장 방문하셔서 이렇게 구입하시는 것을 저는 권해드립니다. 왜냐면 인터넷으로 구입하다 보면 이게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 이미지랑 똑같이 갈 수가 없어요. 살아있는 식물이기 때문에 개체 하나하나가 각자의 특성을 갖고 있고 개성을 갖고 있는데 이 이미지만 보시고 구입을 하시게 되면은 좀 내가 생각했던 거와 좀 다르다는 거에 이제 좀 실망을 하시는 경우가 있고요. 그렇게 되면은 또 재구매율도 떨어지고, 그래서 이렇게 살아있거나 다를 수 있는 이런 아이들한테는 이렇게 직접 매장을 방문하셔가지고 구입을 하는 것을 저는 권해드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직접 방문하여서 애정을 갖고 이렇게 구입하시는 그런 즐거움이 생길 수 있거든요. 저같이 판매하시는 분들이 전국에 많이 있으니까는 이렇게 도매시장 방문하셔가지고, 굳이 저희 매장이 아니라 지역에 있는 도매시장이라든가 소매점 그런 곳에 방문 직접 하셔가지고 이런 살아있는 친구들은 직접 보시고 구매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사가셔서 꽃대 있는 상태에서 구매하셔가지고 꽃을 키우시고 꽃을 이렇게 개화를 하시고 이제 몇 주간, 꽃 수명을 말씀 안 드렸네요. 이렇게 향을 뿜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수명이 일반 호접란이나 그런 것들처럼 막 길지 않아요. 뭐 90일, 뭐 100일 뭐 이렇게 되지 않고요. 얘네들은 뭐 길어야 2주에서 3주 그 정도 되면 꽃대가 다 이제 집니다.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향을 뿜는 아이들은 에너지를 계속 발산하기 때문에 수명이 좀 짧을 수밖에 없어요. 이게 이제 가져가셔서 구매하셔가지고 꽃을 잘 개화하는 것까지 성공을 하셨다. 그 다음에 꽃이 졌다. 그러면 이 아이는 이제 어떻게 보면 보는 시점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그냥 어떻게 무성한 풀처럼만 보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손님들 따라 이렇게 무성한 풀인 상태를 좋아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 대부분은 이제 처음에 구매하셨던 모습을 기억하셔서 꽃대를 보고 싶다, 꽃대를 다시 한번 보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이 꽃대를 올리는 법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 긴기아남 같은 경우는 꽃을 이제 봄에 개화를 하게 되는데, 봄에 갑자기 꽃대가 확 올라와가지고 꽃이 핀다든가 이런 게 아니라 가을부터 준비를 하셔야 돼요. 가을부터
이제 가을 볕이 따뜻하고 좋잖아요. 가을 볕을 이렇게 날씨 추워질 때, 볕이 따뜻할 때 이제 가을부터 베란다에서 물 말리기를 시작하셔야 됩니다. 보통 물을 일주일에서 10일에 한 번 주시면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물 말리기가 들어가시면은 한 달에 2번 정도 물을 주시면 돼요. 낮은 온도에서 서서히 물을 말려 나가시는 게 중요해요. 얘를 약간 살을 뺀다? 말린다라는 기분으로 천천히 물을 줄여가시면서 이 아이를 이제 말리시고, 이제 겨울철 되면은 이제 낮은 온도가 이제 계속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얼 정도의 온도면 안 되겠죠. 따뜻한 베란다를 저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겨울철 따뜻한 베란다, 그런 데는 온도가 10도 안팎일 테니까 그 따뜻한 베란다에서 이제 서늘한 온도에서 쭉 이렇게 장기적으로 이제 두시면은 겨울 중반쯤에 이제 뭐 한 지금쯤 되겠네요. 한 1월 달쯤에 이제 꽃대가 이렇게 잎사귀 사이사이에서 꽃대가 꽃눈이 맺힐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제 서서히 이렇게 저온에서 키우시면은 이런 식으로 꽃대가 많이 맺히는 거를 보실 수 있을 거고요. 이제 간혹 같은 방식으로 했는데 꽃대가 전혀 피지가 않아요. 오히려 잎사귀만 무성해져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잎사귀가 무성해지는 경우는 이 아이가 지금 살기가 좋지 않다는 겁니다. 좋지 않으니까는 유성생식이라고 하죠. 꽃대를 물어서 번식해 나가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무성생식,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잎사귀만 늘려나가서 아이가 커지는 그런 생식법을 이 식물이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가을에 물 말리기 들어가기 전에 여름쯤에는 알비료 있거든요. 이게 바로 알비료거든요. 이 알비료를 여름쯤에 시비하셔가지고 충분히 아이를 영양소를 이렇게 영양분을 충만한 상태에서 가을에 물 말리기 하시고 저온에서 키우신다면 아마 다 이듬해에는 이렇게 풍성한 꽃대를 맺으실 수 있을 거예요. 지금 보시면 크고 작고 차이가 있지만 이 아이는 좀 어린아이거든요. 어린아이에도 꽃대가 이렇게 많다는 거는 꽃대를 되게 잘 무는 편인 거예요. 사실 뭐 제가 말씀드린 이런 방법을 따라서 하셔도 되지만 손님들은 대부분 아마 베란다에 속된 말로 처박아 놨어도 꽃대가 잘 올라온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사실은 그냥 잘 놔두시기만 하셔도 꽃대가 아주 잘 올라오는 품종이니까 그런 식으로 하시면 되는데, 이제 잎사귀가 풍성해진다고 할 때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잎사귀만 풍성해진다고 할 때는 영양분이 너무 없어서 이 아이가 그냥 번식만 선택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기 때문에 꼭 비료를 주시는 방법을 아까 보여드린 그런 알비료를 주시는 거를 제가 권해드리고요. 키우시다 보면 이렇게 막 포트에 비해서 덩치가 엄청 커졌거나 뭐 이제 석공류 이렇게 덴드로비움 이제 킹기아남 같은 경우는 고아라고 해서 마디 중간중간마다 보신 적 있을 거예요. 지금 이 친구는 없는데 여기 지금 보시면 뿌리가 이렇게 있잖아요. 뿌리가 여기서 막 이렇게 내리는 경우가 있어요. 위에서 막 이렇게 고아라고 해서 이 마디마디에서 새로운 이제 개체가 태어나서 뿌리가 이렇게 내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그거를 따가지고 바로 심으셔도 번식이 되고요. 근데 고아가 생긴다는 것도 사실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고아가 잘 생기는 품종이긴 한데, 고아가 생긴다는 것은 이 밑에 쪽에서 활동이 원활하지 않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분갈이 시기가 됐으니까 분갈이를 해달라는 이 아이 신호일 수도 있는데, 이제 고아가 생긴 걸 그냥 신기하다 그냥 방치에만 두시다가는 이제 이 아이가 이제 영양이 부족해서 죽을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적절한 시기가 되면 긴기아남 같은 경우는 분갈이를 통해서 영양분도 주셔야 되고, 이제 좀 이렇게 개체수를 분리해 주시는 게 중요해요. 이제 고아를 이용해서 분리하는 법이 있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지금 이 포기 자체를 뜯어서 이렇게 번식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집에서 키우시다 보면 이렇게 커진 거를 이제 포트를 제거합니다. 제거하신 후에 심겨져 있다면 심겨져 있는 거 뽑으신 다음에 잘 뿌리가 너무 심하게 상하지 않는 선에서 이렇게 잘 이게 쪼개지거든요. 지금 제가 당장은 보여드릴 수 없는데 이 벌브가 딱 그 한 개체가 뭉쳐 있어요. 그거를 잘 찢어 주셔가지고 이렇게 깔아 놓으신 다음에 그거를 다시 하나하나 이렇게 바크 같은 거에다가 심어 주시면은 이제 개체가 분리가 되고 번식을 할 수 있는 방법인데, 이 식재 같은 경우는, 이 속국 같은 경우는 절대 이제 흙에 심으시면 안 돼요. 이 흙에 심으시게 되면
이 뿌리가 호흡을 하지 못해가지고 썩어버리는 일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편하게 심으실 때는 이제 미립 바크라든가 그냥 일반 이런 바크를 사용하셔가지고, 이제 소나무 껍질이죠, 바크 같은 걸 사용하셔가지고 심으시면은 이제 뿌리의 통풍도 원활하게 되고 배수도 원활하게 되고 이 아이한테 하여튼 좋은 환경을 만들 수 있는데, 뭐 수태에다가 심는 게 사실은 제일 좋겠죠. 수태에다 심는 게 가장 좋은데, 이 수태 같은 경우는 좀 단가도 높고 뭐 그닥 그렇게 뭐 사실 엄청난 효능을 발휘하진 않기 때문에 저는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이 바크를 사용하셔가지고 번식을 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저는 좀 권해드리는 바입니다. 뭐 지금 제가 알고 있는 선에서는 지금 이 긴기아남에 대해서 많이 설명을 드린 것 같고요. 이제 구입을 하셔가지고 어떻게 하시면 꽃을 오래 보실 수 있고 좀 망가지지 않게 해서 보실 수 있는지 설명드려봤고, 어떻게 하면 이듬해 꽃대를 피울 수 있는지에 대해서까지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이 긴기아남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중에서 쉽게 구매할 수 있는 편이었는데 지금은 뭐 경기가 많이 이렇게 좀 침체돼 있어서 이렇게 좀 큰 매장에 가셔야 아마 보실 수 있을 테니까, 인터넷 구매보다는 저는 좀 이렇게 직접 방문하셔서 사시는 거를 권해드리고, 여건이 안 되신다면 인터넷으로 구매하셔도 됩니다. 근데 조금 이제 본인이 눈으로 보고 직접 사는 거와는 차이가 있다는 거 염두에 두시고요. 다음 편에 이제 긴기아남을 심고 이렇게 한번 그려보는 시간을 가져볼 텐데요. 지금 말씀드린 긴기아남 정보가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이렇게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그리고 심는 편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다음에 또 오십시오.